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TV 켜신 분들은 해경에서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뒤늦게라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하고 그분의 시신이 소각당하는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뭐 공문도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부와 해경 조사 결과 이 서해 공무원이 뭐 채무가 많다 어쩌다 하면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프레임을 짰어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래서 이 공무원과 유가족분들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규명도 잘 안 됐는데 네.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서해에 사망당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과 만나기도 하고 그 아들과도 만났었어요. 네. 조사해보니까 자진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오늘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국방부도 해경도 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고 오늘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우리 군이 그 당시 국방부가 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과 접촉했을 때 인지를 했습니다. 이게 사망 6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간 게 공무원 사망 3시간 전이라고 해요. 그럼 최소한 6시간의 골든타임, 그리고 대통령 보고 이후로 3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 서해 공무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낱낱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6시간이 있고 3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게 총격당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손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해경에서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는지 네. 그 의도에 대해서도 혹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가족 입장이라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하루아침에 우리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한 집안의 가장이 사라져서 총을 맞아서 바다 위에서 소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피를 토할 일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진상규명도 안 하고 덮어버리고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 사람을 빚쟁이의 자진 월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친형도 친형이지만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요. 이 공무원이 동네에서 딸바보로 소문이 난 사람이래요. 어린 딸이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도 어린 딸은 아버지가 아직까지 외국으로 일하러 간 줄 안대요. 이런.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딸바보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자식 놔두고 든든한 아들 놔두고 월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정치 공작에 대해서 저는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3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보고받고 3시간 동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월북 프레임에 동조했던 민주당 정치인들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방부하고 해경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있었던 정부의 발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때는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발표했던 서해 공무원 A씨, 그때 47살로 네. 돼 있던데요. 그분이 오늘은 자진 월북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시고 어땠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뭐겠어요? 오늘 발표가 반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2020년 9월에는 왜 그런 발표가 나왔었는가? 뭘 근거로 해서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 발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남겨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전 정부 사람들이 밝혀야죠. 그리고 오늘 방송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연했더라고요. SBS에. 그런데 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받고 네. 본인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어요. 아니 뭐 엑스파일 어쩌고 할 때는 신나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말 다 하더니 정작 중요한 진실을 알려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국탓하고 방송 나와서 출연료는 왜 받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그 정부 발표에서는 워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다예요. 오늘 발표에서. 네, 오늘 발표에서. 네. 보안 관계상
그러니까 먼저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혼선을 드렸다. 유가족한테 사과했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국민들의 혼선을 끼쳐드려서 사과한다. 그리고 보안 관계상 그런데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 이게 대체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모가 공개가 안 된 겁니다. 네. 왜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불에 타서 시신이 불에 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어떤 일로 어떤 경위로 해서 자진월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발표를 못 하겠다.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납득 안 되죠. 발표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정부 입장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잘못 들으면 네. 그러니까 오늘 정부가 그걸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 발표했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와 해경도 다는 못 말하지만 적어도 자진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뒤집는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팩트는 이게 자진월북이 아니었다. 그런 근거는 없다. 자진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얘기한 게. 그러니까 기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자진월북이라는 근거가 없는데도 네. 그때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했다. 네. 그래서 혼선을 끼쳐드렸다 이건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왜 자진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가? 그것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또는 왜곡하는, 그래서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정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냐, 국민을 속인 것이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그게 거예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니까 이걸 정부기관이 앞서 나가서 너네 이런 의도였지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밝혀라라는 압박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악질적인 정부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유가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졌어요. 그렇죠. 1심에서 패소했죠. 예,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합니다. 네, 죽어도 이거 못 알려주겠다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는 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했죠. 우리는 항소 안 하겠다. 필요한 정보 가르쳐 드리겠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보 공개가 곧 될 거예요. 근데 대체 취하를 했는데 항소 취하를 했으면은 법원의 판결대로 이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는, 지정이 돼서 15년간 공개가 금지돼 버리는 일이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진짜 나쁜 정부죠, 문재인 이게 정부. 가장 악질이다 얘기하고 맞아요. 그 표현하는 어떻게든 이 정보를 국민들과 유가족들께 안 알려주려고 꽁꽁 싸매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항소도 하고 심지어는 15년 동안 공개가 안 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구리고 캥겨서 그러니까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자진월북이라고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설령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진월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경위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다라고 판단될 때는 자진월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설령 맞다고 해도. 근데 이 경우는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고인의 평소의 생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진월북이라고 의구심이 가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예, 그대로 그냥 근거 없이 발표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문제죠. 뭐 다른 의도 이전에. 예. 이거는 오늘 근거를 얘기 못 할 거면 만만치가 말하지 않을 것 말라 같습니다. 이겁니다. 세월호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사라진 몇 시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울거먹었던 민주당 정부가 말이에요. 이렇게 공무원 한 사람의 개인의 명예와 그 가족, 유족의 명예를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빗발칠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저 장해찬 평론가는 뭐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비정한 정부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녀들이 아들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맞아요. 네. 편지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답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절한 유족들의 절규와 애통함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답장을 했던 사안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유족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고인의 명예를 이렇게 왜곡을 훼손을 했었다. 야, 이거 너무 비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정권이 이렇게 비정한 짓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밝혀져야 되는. 뭐 뻔하죠. 북한과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해도 찍소리도 못하는 호구 중에 상호구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대의를 위한 소를 희생 뭐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근데 저는 그것도 의문인 게 자진월북했다고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종된 사람을 총격해서 이 시신을 소각했으면 북한군의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뭔가 이 책임을 어쨌든 이 공무원 측에게 떠넘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총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거는 자진월북을 했든 아니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북한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총격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왜곡 발표했다. 이러면 분명한 거죠, 의도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북한과의 관계 어떤 변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대북 관계하고도.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뭐 김어준 류 같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 뭐 빚쟁이고 뭐 도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온갖 사실과 다른 사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자진월북이라고 몰아가면서 자기가 알아서 도망간 사람 우리 정부가 왜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엄청난 공격과 공작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스피커들이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진월북이다라고 이걸 몰아갔었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총격과 소각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상 들고 있는 팩트라고 따진다면 자진월북 여부는 팩트 여부를 확인하기 좀 힘든 측면이니까 거기로 몰아가면서 여론전의 전선을 아주 세게 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세월호 때도 유가족들을 헐뜯는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쫙 퍼졌잖아요. 근데 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팬덤 쪽에서 형이 돈에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그 아들이 편지를 썼을 때, 그 형님 되시는 분이 계속 굉장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이래진 씨인가요? 그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조카를 앞세운다. 이런 악플을 달고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겼다. 이런 악플을 달았어요. 야, 그래서 그때 지금 찾아내갖고 다 고소를 해야 되겠네요. 유가족들이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신원 특정이 안 돼서 네티즌 내사 종결이 됐다라는 보도가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군요. 그 뭐 IP 추적하고 했으면 신원 특정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조사를 흐지부지 했군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댓글 다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진월북으로 처리한 것이 왜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뭐 자진월북한 사람 우리가 왜 보호하냐. 근데 그런다고 빠져나가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른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요. 뭐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품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월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북한을 굉장히 아주 비정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넘어오는 사람을 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야, 니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삶은 소대가리가 또 웃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글쎄요. 이게 이제 웃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고요. 이거는요. 이 파장은 정말 커질 것 같아요. 저는 감사원 감사든 뭐 특검이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이제 항소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보만 공개할게요. 끝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실에 법률 비서관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로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된 것 중에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면 일부 공개할 수 없는지 법적인 틈을 찾아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1 역할, 우선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우리 국민 생명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무적인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면 우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여기서 세금 내고 많은 권한을 위임할 근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잘못 중에서 뭐 부동산 소주성, 뭐 조국 사태 다 떠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허술하게 쓰러지도록 취급하고 나중에 가짜 뉴스로 이상한 공작 프레임을 짠 것만으로도 정통성을 인정받기 힘든 정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했으니까 저 원래 막 양산 시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됐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 이 뉴스 보니까 제가 양산 내려가서 지금 마이크 잡고 싶습니다. 당신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이 서면 보고받고 나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해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북한군이랑 대치 상태에서 그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혀내고 농사를 짓든 은퇴를 하든 하라고. 진짜 제가 양산 가서 마이크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자, 이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현찬 평론가가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라고 알려진 시간부터 3시간의 시간 동안에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해경, 그다음에 국방부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가 이제 첫 번째 규명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자진월북으로 포장을 하는, 왜곡하는 그 과정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일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네.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윗선에서 지시가 하달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장애물이 발생한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이 지정이 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장애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또 하나의 풀 과제인데, 청와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해경과 국방부 쪽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과 국방부 쪽의 문서, 이거를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가 갔는지 그쪽에서 증거를 확보를 하는 일이 굉장히 급하다. 이거는 특검해야 돼요. 진짜로 대통령 기록물까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검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뭐 검찰 못 믿을 일 아니잖아요. 근데 더 많은 수사하지 않을까요? 권한과 집중을 줄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 잘못하면 이게 특검 선임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리고 걸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비협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영으로 인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면 그런 거 빨리 거죠. 해서 전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법안에 의하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부패와 그죠? 경제범죄, 경제, 그 다음에 공직자, 이 부분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직자는 이제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를 그 한시적이죠. 그 한시적이죠. 올해 말까지만이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만 추가 입법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데 시간은 그 정도 시간이면 수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라는 건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수사팀을 편성을 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서 한동훈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수사단을 설치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 지휘랑 무관하고 그 다음에 수사 일선에 대해서는 그 특별 수사단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팀장이. 네.
진짜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가족 입장이 돼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본인이 직접 편지도 쓰고 청와대 앞에 나와서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기억하시죠? 네. 대선 지고 나서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눈물 흘렸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대변인 월강 소나타 문재인 대통령 기린다고 막 피아노 치고 유튜브에 박경미 대변인에게 이 유가족이 카톡을 보냈는데 대통령과 면담 요청한다고 일십을 했답니다. 일십을 읽고 씹었다. 답변을 안 했대요. 아니 그 일십 할 거면은 청와대 대변인 왜 해요? 이게 그냥 민원 사항도 아니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아들 편지 받고 답장하고 했던 게 철저한 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될 텐데 이 기록물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열어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어볼 수가 있는 그런 우회로가 있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에 정부가 한 개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이렇게 심대하게 손상을 시켰다면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이 동조했다면 양심이 있으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거 기록물 공개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한테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 이거 서해 비서 사건 관련된 거 공개하도록 민주당에게 당론으로 요청하자. 그렇죠. 그럼 이거 민주당이 한번 거부해보라 하세요. 거부하면 정말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고 저는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가 압박을 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등법원에서 반드시 영장이 나와서 이 기록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서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전원 명의로 민주당에게 독촉을 해야 됩니다. 예, 독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 공개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강력한 투쟁을 벌려도 되는 사안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참에 대통령 기록물 법 있잖아요. 기록물 관리법도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이것도 국정농단인데요. 이런 짓을 다시는 이후 정부들이 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꼭 전화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끝나자마자 지도부에 바로 끝나자마자 전화하셔서 네, 이거는 이게 파장이 커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요? 국민이 주인 되는 당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당명을 쓸 수가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이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저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 편안한 은퇴 보내는 거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네. 예전에 국회 국감에서 네. 조금 미묘하게 정부 입장하고 차이가 있어 보이는 답변이 좀 있었어요. 최초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고 실무진에게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발표했거든요. 이런저런 근거들이 있다고. 예.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다시 복귀를 국감 때 해볼 때는 좀 서욱 장관도 태도가 좀 다른 게 아니었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긴급하게 국방위나 정보위 소집해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원 구성이 안 됐죠. 국회의원들이 밥값만 축내느라. 원 구성이 돼 있다면 상임위, 국방위, 정보위 긴급 소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느라 상임위 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 국방위나 정보위 긴급 소집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때 서해 공무원 이 A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들이 있었어요. 이분의 직책이 어업지도원이었어요. 어업지도원. 네. 네, 어업지도원.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선들이나 그런 어민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게 업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뱃길과 해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해류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해류를 거슬러서 북쪽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북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훨씬 더 가까운 루트에서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이 사람은 그걸 잘 아는 분인데 이 공무원분은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와 인간의 힘으로 이 해류를 거슬러서 월북이 되나 싶은 곳에서 이분이 지금 실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도 있고 이게 이 딸바보로 유명했다잖아요. 이 딸바보가 그 빚 때문에 빚이 얼마인지 몰라도 딸 냅두고 월북을 합니까? 이게 넌센스가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해류 때문에 그쪽으로 못 떠내려간다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게 설명해놓고 예, 그거는 거기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 안 되는데 그렇다고 헤엄쳐서 헤엄을 쳐줘 갑니까? 그게 무슨 펠프스도 아니고 박태환이야? 그러니까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떠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헤엄쳐서 가는 것도 힘든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고 그것도 최대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해류 그것만 봤을 때는 월북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아이, 되겠죠. 이 기사 나왔잖아요. 딸바보래잖아요. 딸바보들은 딸 놔두고 어디 못 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나중에 이런 뉴스나 이런 파장을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좀 있으면 사춘기 될 텐데 커서 알아봐요. 국가와 정부와 정치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는지를 이 딸이 알아본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사람이 할 짓을 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1분 1초 단위로 밝히라고요. 그때 정부 발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어업지도원 자진 월북한 사람이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말이에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실 도피를 하려고 월북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진짜 열받네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무려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있었던 거죠. 아직도 이제 올 초나 지난해 연말 보도 보면 저 딸이 그 아버지가 외국에 일하러 간 줄 안대요. 너무 어리니까 말 안 해준 거죠. 근데 그 딸내미를 생각하면 참 진짜 이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유족들의 한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유족들의 원한이 이제라도 좀 풀릴 수 있어서 이제 그나마 시작입니다. 좀 다행이다. 진짜 이제 시작이고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진짜. 그나마 하여튼 유족분들 그리고 고인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김수민님 댓글 달았네. 지 딸은 청와대에서 숙식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게 했으면서 열받네. 진짜. 근데 이것은 아마 오늘로 끝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후속 보도나 조사들이 쭉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소식 나올 때 계속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저도 딸바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본인이 딸바보예요? 그쵸. 그래요? 뭘 또 뭐 새로운 소식이냐. 하루 종일 그 사진 보는 게 낙이거든요. 저도. 딸이 몇 살이에요? 3살입니다. 3살? 평일에는 거의 못 보는데 이거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입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장해찬 결혼했었음? 다람쥐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거 많이들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시네요. 네.